저는 지금까지 신도시의 아파트에만 투자를 해왔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하면 기존 생활 인프라가 형성된 도심의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 혹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직접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요. 저는 아파트보다 빈 땅이 더 많은 초기 신도시의 아파트에만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내 시간과 수고가 들어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초기 신도시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신도시 아파트 투자의 장점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초기 신도시 투자의 첫 번째 장점은 경쟁이 덜합니다. 신도시 초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라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커뮤니티를 가보면 오히려 욕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특히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욕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몇십 년을 봐왔던 아무것도 없었던 땅을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택지 조성이 되고 첫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조차도 진짜 여기가 괜찮은지 반신반의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신도시가 조성될 택지에 가보면 있는 거라고 화물차와 빈 땅밖에 없습니다. 주위에 공동묘지가 있다. 송전탑이 있어서 몸에 안 좋다. 거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살기 힘들다. 등등 실제로 제가 초기 신도시 커뮤니티에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여기가 안 좋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청약 신청도 잘 안 하고 초기 프리미엄도 그 가치 대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고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정적인 말이 많을 때를 기회로 노립니다. 이렇게 신도시는 대부분 초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이 없다면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며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초기 신도시 투자의 두 번째 장점은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 경쟁이 덜하다는 이유와 이어지는데, 경쟁이 덜하다는 말은 그 가치 대비 싸게 살 수 있는 걸 의미하고 나중에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 완성되어감에 따라 인프라와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되므로 가격 상승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좋아지지 절대 나빠지지 않습니다. 이 특성은 초기 신도시보다 재개발, 재건축이 더 크긴 한데요.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은 제외하고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도심의 아파트가 4억에서 6억으로 올랐다고 하면 신도시 아파트는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서 4억에서 8억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일반 도심의 경우 주변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구축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신도시의 경우에는 주변 상가 건물이 지어질 때, 학교가 생겨서 자녀를 학교로 보낼 수 있을 때, 지하철역이 새로 개통될 때, 생활 인프라가 좋아지며 가격 또한 상승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초기 신도시의 경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시가 점점 더 발전하면서 가격 상승의 폭이 일반 도심보다 더 커집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서 벤츠 타고 나온다. 몸테크하러 신도시에 들어간다. 라는 말을 신도시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 큰 돈을 벌어다 주는 투자가 초기 신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장점을 합쳐서 말하자면 신도시 초기에는 경쟁이 덜해서 더 싸게 살 수 있으며 생활 인프라가 계속 개선이 되므로 가격 상승의 폭 또한 큽니다. 초기 신도시 투자의 세 번째 장점은 모든 게 새 것입니다. 신도시는 택지를 조성하고 모든 인프라를 새로 짓습니다. 도로, 건물, 공원, 문화시설, 관공서까지 모두 신축으로 들어옵니다. 구역 또한 바둑판처럼 나뉘어져 있어서 도시가 정갈하고 누가 봐도 살고 싶은 도시로 탄생합니다. 지금 지방에 지어지는 신도시가 서울의 웬만한 동네보다 깔끔하고 살기 좋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모든 시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낡고 더럽혀집니다. 특히 관리가 잘 안 되는 구도심의 경우 더 심하겠죠. 하지만 신도시의 경우 모든 게 새 것이라서 앞으로 10년은 엄청 낡거나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는 도시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깔끔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이미지 또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해보면 가로등도 맑지 않고 음침한 구도심의 골목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있는 부모나 여성분들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신도시의 경우 이러한 골목길 또한 거의 없으며 가로등이나 도로, 그리고 학교 주변 CCTV 등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아이들이나 여성분들 또한 더 안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도시는 현재 트렌드에 맞게 도시가 구성되고 시설이 들어오는데요. 아파트나 상가 건물뿐만 아니라 인도, 자전거 도로, 산책로 등 사소한 것까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구성이 됩니다.
구도심도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어 이러한 시설이 개선되긴 하지만 신도시처럼 아예 다 밀고 새로 짓는 거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도시는 모든 게 새 것으로 들어와서 깔끔함을 갖추고 향후 10년간은 구축이 되지 않는 점이 장점입니다. 초기 신도시 투자의 네 번째 장점은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동네가 됩니다. 어떤 시 단위의 지역에 신도시가 생긴다면 그 신도시가 가장 비싼 동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인천의 송도신도시, 평택의 고덕신도시, 파주의 운정신도시, 천안의 불당신도시 등 해당 지역에서는 신도시가 가장 비싼 동네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동네가 된다면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오고 싶어하는 동네가 됩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합니다. 천안의 경우 인구가 65만 명인데 천안의 신도시인 불당신도시는 약 10,000세대 정도의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천안 사람들은 생활 인프라로 보나 학군으로 보나 모두 불당신도시로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1등의 동네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65만 명의 천안 사람들이 모두 가고 싶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누군가는 사게 되어 가격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또한 지방의 어느 도시든 부자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서는 비싸다고 생각해도 가장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도시의 가장 좋은 동네는 부자들이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폭도가 커집니다. 초기 신도시 투자의 마지막 5번째 장점은 투자 후 신경 쓸 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모든 신축 아파트에 해당되는데 신축 아파트의 특성상 전세를 주고 나면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신축이기 때문에 엄청 큰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내가 수리를 해줘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세입자에게 하자를 발견하면 관리사무소에 말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습니다. 저 또한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는 모두 신축이라 전세입자에게 연락이 온 적이 계약할 때 빼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를 한 번 주고 그냥 아파트에 대해서는 잊고 사는데요. 구축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디가 고장나서 수리해달라더라, 뭐 좀 새로 해달라더라 하는 중간중간에 귀찮은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돈 아낀다고 도배와 장판 등 직접 하는 경우도 봤고 실제로 구축은 최대한 깔끔하게 보여야 전세를 잘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상태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부터 가격 비교하는 것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편한 투자를 지향하고 귀찮은 일이 발생하는 게 싫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겠지만 저와 비슷한 분들은 신축 아파트를 사고 전세를 주면 귀찮은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10년 동안은 내가 세입자에게 뭔가를 해줘야 할 일은 없을 것 같으며 아마 그 전에 저는 그 집을 팔고 다른 신축을 사겠죠. 지금까지 신도시 투자의 장점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장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주의사항 또한 있습니다. 신도시 투자를 할 때는 입주 물량에 따른 낮은 전세가를 조심해야 합니다. 전세가가 중요한 이유는 아파트 잔금을 전세를 받은 금액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매매가는 어차피 단기적으로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흔들린다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월세 가격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한 번에 몇천 세대가 입주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공급 과다로 가격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집주인들은 입주 지정 기간인 2달 내에 세를 맞추기 위해 가격을 내립니다. 초기 신도시의 특성상 주변 인프라도 없기 때문에 전세가는 더욱 낮게 되고요. 전세가는 현재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도시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 매수하지만 현재의 가치는 주위 인프라가 없어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공급 또한 많아 전세가는 더욱 무너지게 되는데요. 전세가율이 5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내 생각보다 전세가가 낮아서 자금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전세를 완공 전에 아예 빨리 내놔서 계약을 하거나 입주 지정 기간 이후 아예 늦게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물이 가장 많을 때 계약을 하게 되면 항상 최저가의 전세 계약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신도시 투자는 장점도 맞지만 전세가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도시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자면 신도시 투자의 장점에는 첫 번째, 경쟁이 덜하다. 두 번째, 기대 수익률이 높다. 세 번째, 모든 게 새 것으로 들어온다. 네 번째,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동네가 된다. 다섯 번째, 투자 후 신경 쓸 일이 없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